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입니다. 사실 이 제목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용 유추가 가능하죠. 4시간만 일한다고 했으니까 사업가일 테고, 집중력 향상, 업무 효율 향상,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게 쉽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많이 끌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의 출판 전략을 제가 어떤 다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된 베스트셀러라고 할까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여러 가지 제목들을 설정해 놓고 각각의 제목에 광고를 붙인 겁니다. 어느 제목이 가장 클릭률이 높은가, 이런 광고 활동을 통해서 가장 높은 클릭률을 획득한 제목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된 거죠. 이 사례를 들으니까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이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저자가 쓴 책이면 내용도 뭔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읽게 된 거죠. 물론 이 책의 저자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세계적인 밀리언셀러의 저자인 거는 약간 부차적인 요소로 작용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돈을 버는데 투입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롭게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수억을 벌면서 사업에 매진하느니 차라리 수천만 원 벌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라는 게 이 저자의 목표였던 거죠. 근데 이런 목표의 전제는 뭐다? 사업가죠, 사업가. 직장인은 이런 거 안 되죠. 사업가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우리 독자들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의 관점으로 이 책을 봤을 때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챕터가 4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챕터는 성공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약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자는 빌 게이츠가 되기보다는 약간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저자 같은 경우에 성공에 있어서 어떤 적당한 타이밍 같은 건 평생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만 하다가 그냥 늙어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하되 중간에 방향을 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의 일화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이미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에 너무 몰두하게 된 거죠.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도 피폐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해서 1년 동안 여행을 떠나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저자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1년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는 겁니다. 저자가 생각할 때 이 여행을 통해서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사업이 망하고, 내가 사업이 망함으로써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 이 2개가 가장 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의를 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어떤 불안감과 이 걱정거리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걱정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최상의 시나리오도 가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도전을 할 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어떤 위험도가 3 정도라고 보고, 최상의 시나리오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10 정도라고 봤을 때는 이게 손익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자가 볼 때 1년 동안 여행을 떠나는 거는 손실보다는 이득이 컸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손익 개념을 따져보니까.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여행을 다녀오고 지금처럼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사실 우리 같은 직장인의 예로 들자면은 어떤 이런 직장인 유튜브 같은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직장인 유튜버를 함으로써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사로부터 욕을 좀 많이 먹고 내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웃음을 당하고, 그 정도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 2가지 측면에서의 손익을 따져보면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저자는 이런 변화와 시도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 던져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 전보다, 혹은 한 달 전보다, 혹은 일주일 전보다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다면 앞으로도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뭔가 변화가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바로 이 순간이 변화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어떤 변화를 하면 좋을까요? 흔히 생각나는 거는 영어 공부, 전공 공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 말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듣는 질문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좀 되게 막연하고 어림짐작만 할 수 있게 하는 약간 두루뭉실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을 흥분시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흥미를 가지고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요. 저도 그런 게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비밀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비효율 제거입니다. 이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챕터죠. 저자는 파레토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8대2 법칙이라고 해서 부의 80%는 20%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소유된다 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파레토 법칙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80%만큼의 불행을 주는 20%의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방식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사업을 개선시킨 사례들이 있었고요. 제가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해보자면 내 업무 효율의 80%를 낮추는 20%의 악습은 과연 뭘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 있고 SNS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파레토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자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추가로 저자가 말한 게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쉽게 말하자면 주어진 시간이 짧을수록 업무 집중도와 효율이 높아진다는 법칙인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2시간 혹은 3시간 이렇게 납기가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을 소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3시간 혹은 4시간이 슬렁슬렁하는 어느 하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때가 많죠. 직장인이 되보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와서 메일 좀 확인하고 택배 보낼 거 몇 개 좀 포장하고, 그리고 회의 한두 개 했더니 하루가 다 가버리는, 도대체 나는 회사에서 뭘 한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회사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사실상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만 딱 초집중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면은 사실 그날의 성과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좀 뿌듯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집중 시간을 내 나름대로 설정해 보는 게 고성과를 내는데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정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몰아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메일도 1시간마다 한 번씩 볼 게 아니라 한 방에 몰아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자동화입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을 자동화시키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많이 해줬지만,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 저는 좀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자질구레한 업무들을 내가 다 처리하고 있지? 이걸 다 아웃소싱 할 수는 없나? 라는 생각에 인도 업체를 통해서 개인 비서를 두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내가 해야 될 자질구레한 업무들을 외주를 줘버리는 거죠. 저자가 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 외주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 정보들을 모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 대신 난 너에게 돈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업무 외주를 주려고 할 때 사실 비용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나의 시급이 시간당 2만 원인데 내가 외주를 줬을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시간당 10,000원이면 외주를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불필요한 잡무들을 외주를 줘버리고 나는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외주를 주는 시스템을 활용할 때 내가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을 써서 시간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혼자 공부하려고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혼자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아까우니까. 근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결정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 공부하고 혼자 운동하는 게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주고 내가 훨씬 더 고효율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이득일 수 있다는 그런 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영어 공부를 하느라 비효율적으로 1년 내내 하느니 차라리 돈을 주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9개월만큼의 시간은 내가 벌어서 다른 것들을 배우는 데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챕터는 자유입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외주화주고 사업을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다, 그런 내용들이지만, 직장인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만 보면 회사 내에서도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재택근무를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원격 근무 시스템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책이 국내에 나올 때는 2017년도지만 사실 이 책이 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2007년입니다. 10년의 텀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도 사실 원격 근무 시스템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시대에서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략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회사가 나를 붙잡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회사가 제공하는 갖가지 좋은 기회와 혜택들을 내가 다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회사가 보내주는 해외 출장, 해외 연수, 무슨 어디 교육 이런 것들에 다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사가 나를 버릴 수 없죠. 왜냐면 쟤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제가 회사를 나간다는 건 회사의 손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내가 원하는 원격 근무 혹은 재택 근무라는 제도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웃기지만 사무실에 출근할 때는 약간 일의 속도를 조금 늦추되 내가 어떤 기회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을 때 그 업무 성과를 폭발시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사무실 근무하면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뭐 자료들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재택 근무를 하는 날 보고서를 그냥 막 미친 듯이 써가지고 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더 좋습니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사실 이런 전략들이 저는 굉장히 뭔가 실용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 전략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들이 되게 배울 점이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소개되면서 마지막에는 사실 조금 헛웃음이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재택근무랑 원격근무를 신청했는데도 도저히 안 받아들여져서 내가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회사를 나가지 말고 회사가 나를 자르게 만들어라. 그래야 실업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요. 뭐 좋은 전략입니다. 사실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이 저자가. 그리고 본인의 실익을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뭘 해도 잘 먹고 살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뭔가 나도 좀 발전을 해야겠다. 나도 뭔가 좀 개선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맨날 이제 혼자서 영어 공부하겠다고 말만 하고 뭐 갖가지 핑계 대거나 그리고 뭐 효율도 안 나오는 그런 시간 낭비들을 계속 했는데 이걸 좀 그만하고 저도 좀 돈을 써서 시간을 사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 달부터는 전화 영어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저자의 말로는 하루에 4시간씩 3개월 정도만 하면 누구나 다 유창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말을 좀 믿어보고 내년 1년 정도는 조금 영어에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